자, 우리 48페이지 기권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기권이라는 건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한 1000km 정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꽤 대기권이 높아요. 그래서 기권 1번 보시면 대기권이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라고 돼 있어요. 공기층을 말하는 거고,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다. 밑줄만 해놓으시고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 꽤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구 반지름 6,400km니까 지구 대기가 그렇게 뭐 두꺼운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2번,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있다 돼 있는데,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이유는 지구 중력 때문이요. 중력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공기도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가볍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질수록 이제 더 많이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표에서 한 10km 이내 대부분의 기체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있지만요, 대기의 조성돼 있는데요. 우리 대기에서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건 뭐죠? 질소죠.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산소랑 물과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들이마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질소가 막 어디에 많냐면은 거기에 많아요. 예전에 우리 2학년 때 원수할 때도 배웠지만 과자 봉지 충전재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과자 빵빵하게 들어있는 질소예요. 그죠? 음식물을 보존할 때 많이 쓴다. 그래서 질소가 78%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와 산소가 합쳐서 99%니까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소 78, 산소 21.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질소 한 80%, 산소 한 20%,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가 세 번째가 아르곤이고요.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있구나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실은 근데 0.006% 정도 맞나? 0.03%. 그래서 굉장히 적어요. 생각보다. 이산화탄소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공기 중에 되게 적고요. 그 다음에 뭐 수증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질소,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적은데 태초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어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메테인 이런 것들로 돼 있었는데 대기가 그러다가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 2학년 때 광합성 배웠잖아요. 광합성하면서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광합성하면서 이산화탄소는 원래 되게 이산화탄소가 지구 중에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줄고 산소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분량이다. 그래서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고 질소와 산소로 위주로 되어 있다. 자, 오른쪽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자, 1번은 대기는 1000km, 그리고 2번에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에서 더 많다. 왜냐하면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3번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질소가 가장 많아요. 4번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소 78%, 산소 21%, 이 정도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 48페이지 왼쪽 2번에 기권의 층산 구조에다 별표 쳐놓고요. 시험에서는 딱 여기가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제 3학년에 가시면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여기에서 딱 한 문제는 나와요. 자, 기권의 층산 구조는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을 분포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줄만 해놓을까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대기, 공기층의 높이 올라갈수록 이런 뜻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이제 4개 층으로 나눠지는데 W를 오른쪽으로 눕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W. 그래서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류층이에요. 그리고 대류층에서 갑자기 어떤 층을 중심으로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있어요. 여기는 성층권이에요. 그리고 성층권 바로 위쪽에 다시 또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중간권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쪽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쪽은 열권이라고. 그리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W자를 눕혀놓습니다.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W자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4개 층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류층, 성층권, 대류권, 그 다음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되고요. 이런 의미인데 높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만 할게요. 대류권은 지표에서 한 11km 정도? 1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km. 그 다음에 11에서 성층권까지는 50km 정도. 그리고 중간권은 한 80km. 그리고 나머지 80에서 1000까지는 10권이에요. 그러니까 10권이 가장 부피가 크죠. 10권이 가장 넓은 범위고요. 하지만 공기는 대부분이 요 11km 밑에 다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대기를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고요. 4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분류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다. 아셨죠? 처음에는 기온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그랬다가 다시 떨어져. 다시 올라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해서 W자. 아셨죠? 자, 그러면 대류권부터 하나씩 볼 건데요. 주요 특징들을 한두 개씩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기온 변화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인데 하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처음에는 기온이 떨어져. 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인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태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잖아요. 태양 빛을 받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태양 빛을 받으니까 지표면에 가까운 곳은 되게 뜨거워. 그죠? 그런데 여기서 태양 빛을 받은 곳에서 다시 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떨어져. 왜? 태양 빛을 받은 곳보다 조금 더 멀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성층권에서는 갑자기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층이 오존층이라는 곳이에요. 오존층에서는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여기가 갑자기 이 구간에서는 뜨겁게 데워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대류권 다시 이제 특징을 보시면요. 대류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해요. 대류가 뭐죠? 기억나니? 열의 이동 방식 중에서 대류라는 거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열의 이동 방식 중에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잖아요. 그치? 전도는 고체 상태에서 열이 옆으로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류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게 대류잖아요. 자, 그래서 봐봐. 아래쪽은 기온이 높으니까 되게 뜨겁죠. 그리고 위쪽에는 기온이 낮으니까 차갑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강하겠지. 그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리고 아래쪽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공기가 상승하고요. 위쪽에서는 공기가 하강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요. 그럼 대류권에서도 대류가 일어나고 당연히 중간권에서도 기온이 떨어지니까 대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류권의 특징, 대류가 일어나요. 그리고 중간권에서도 대류가 일어나요. 근데 대류권하고 중간권을 구분하는 큰 차이가 있는데 대류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비가 내려요. 그지? 왜냐하면 수증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는 공기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태양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수증기들이 다 날아가.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부족해. 대륙과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눈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대륙권과 중간권의 특징은 대륙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간권에서는. 근데 대륙권에는 기상현상이 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륙권에는 대륙 밑줄하고 기상현상 밑줄 요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우리 이제 구름과 눈과 비에서는 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고요.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다 그랬는데요. 이 11km 밑에 공기의 80%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80%. 네, 이건 참고로만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지표에 가까울수록 공기가 많은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대륙권에 대부분의 공기들이 모여 있다. 자, 이번에 성층권인데요. 성층권 넘어가기 전에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대륙권 계면이라고 있잖아요. 계면은요, 성질이 다른 두 층을 나누는 기준을 계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 성층권은요, 11에서 50km인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돼 있죠. 상승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요. 자, 밑줄 이제 오존층에다가 밑줄 해놓으세요.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되기 때문이에요. 오존층에다가 밑줄 해놓으시면 되고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오존층은요, O2는 산소고 우리가 원소 원자일 때 한번 배웠었는데 O3는 이제 오존이에요. 그래서 같은 산소 원자로 되어 있지만 성질은 다르거든요. 산소는 잘 알겠지만 우리가 호흡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고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죠. 오존은 마시면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매연 같은 데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품 이런 데 이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살균이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살균을 제거하거나 세균을 제거하거나 하여튼 뭔가를 좀 약간 해로운 거거든요. 굉장히 좀 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데 산소가 분해돼서 O2, O3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가 되게 높은 곳에서는 산소로 존재하다가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제 붕괴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O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요. 그죠? 자연계에서는 쪼개지지 않는데 자외선을 받으면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산소와 여기 있는 산소 원자가 만나서 이렇게 오존이라는 게 생성돼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는 산소가 많지만 이렇게 좀 한 11km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쪼개지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오존층은 산소가 조금 두껍고 무거운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6이잖아, 산소 원자가. 그치? 그래서 꽤 무거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크고 밀도가 큰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얘네가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태초에 지구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생물들이 산소를 내뿜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의 이제 대기에 산소가 많아지고 그 산소가 오존층으로 형성이 되면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죠. 그지?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 생물들이 이제 밖으로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진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애다. 그래서 11km 지역에서는 오존층이 있어가지고요. 이때는 이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시켜줘요. 차단시켜주고 이제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온도가 쭉 올라가요. 다시. 그지? 그래서 오존층 주변에서 온도가 되게 높았다가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이제 반사되는 에너지는 낮으니까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성층권은요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낮은 곳에는 차갑고 높은 곳에서는 뜨거우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안정해요.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니? 쭉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치?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덜컹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평 구간에서 몸이 이제 수평이 되잖아요. 그죠? 그 구간이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은 공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잖아요. 요 밑에서는
이제 공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난기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비행기가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위에 쭉 올라가서 수평 구간이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구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가 성층권이고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열권에서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높은 곳이라서 인공위성이 도는 곳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특징에서 대기가 안정하다 밑줄에 놓고요. 그 이유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비행기 이렇게 밑줄에 놓으면 되겠죠.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높이 20에서 30km 전 부분에 오전층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를 이제 성층권 계면이라고 하고요. 이제 중간권은 50에서 80km고 다시 기온 변화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돼 있죠. 네, 하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이유는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참고로 중간권하고 열권 사이에 있는 중간권 계면에서 이 4개 층 중에서 가장 낮은 기온은 분포를 보여요. 중간권 계면에서. 그래서 중간권하고 열권 사이에 있는 중간권 계면이 가장 온도가 낮다. 그건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대류 밑줄에 놓고요. 네, 수증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뭐 부족하기도 하고 수증기가 이제 태양 때문에 거의 뭐 날아다니니까 그지? 거의 가열돼서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유성이 관측돼요. 네, 여기다가 밑줄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유성 관측. 유성은 뭐냐면 운석 같은 것들이 운석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떨어진 암석 파편들이 이렇게 이제 지구 쪽으로 중력에 잡혀가지고 끌려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게 유성이나 운석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떨어지다가 어떻게 되니? 여기 요 중간권에서 성층권 사이가 되면은 이제 공기 밀도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가 부딪히면서 불에 타잖아. 뭐 그런 영상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막 불이 나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는 게 이제 유성이에요. 그래서 유성이 관측이 된다. 중간권 정도에서는. 그래서 유성에다가 밑줄에 놓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쳐놓고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 밑줄만 해놓으세요. 그 말씀드렸지만 중간권 계면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형성한다. 자, 이제 마지막은 열권이고요. 기온 변화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다시 상승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하강 상승 하게 돼요. 이유는 이제 열권에서는 이제 바로 그냥 우주잖아.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에요. 밑줄만 해놓으시고 태양에 의해서 직접 가열. 자, 밑에 특징은요. 공기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요. 낮에는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뜨겁고요. 밤에는 태양 반대편이니까 굉장히 차갑겠죠. 세 번째, 오로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서는 이제 열권에서는 마찬가지로 대류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안정한 층이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 궤도로 도는 곳이고 여기는 오로라와 관측합니다. 오로라는 오른쪽 아래에 이제 용어 정리가 있는데 한번 보면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제 태양에서 이제 막 날라올 거야, 그지? 네, 왜냐면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핵폭발을 하거든요. 폭발하면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원자들이 붕괴가 돼. 붕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요. 원자에서 전자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입자들이 이제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하고 부딪히니까 이게 산란하겠죠, 그죠?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이제 빛이 발생하는 게 오로라가 뭔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뭐 북극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뭐 그린란드, 뭐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고위도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이슬란드 이런 데서. 그래서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기를 띤 입자들에 의해서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되게 신비로운 초록색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제 관측이 돼요. 열권 같은 높은 층에서. 그리고 인공위성 궤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비행기 궤도, 비행기 항로, 열권에서는 인공위성 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대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위성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까지 4개의 성층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른쪽에 3번 한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 기권의 층상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도 있고 기상 현상도 있다 그랬죠. 대류는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상 현상은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눈비가 내린다고 그랬고요. 성층권에서는 대류도 없고 기상 현상도 없어요. 중간권에서는요 대류는 있지만 기상 현상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열권에서는 대류 기상 현상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할 때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호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U자형이 엎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존층이 없다면요 얘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 구간이 생략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U자형을 그리겠죠. 그래서 U자형 부분 V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성이든 금성이든 이제 대기가 있는 곳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기온 분포를 나타낸다고 해요. 알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화살표 옆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성층권의 기호를 높이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만 그냥 밑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1, 2, 3, 4, 5번 한번 풀어보고 이제 쉴게요. 오늘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권의 층상 구조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이제 외워주시고, 자 2번 볼게요. 아래쪽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이름 잘 기억하세요. 가는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륙권. 나는 오전에 이제 한자 이름이 성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층권.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어서 중간권. 그 다음에 태양에 가까워서 열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이제 대륙권하고 중간권이니까 가다. 그 다음 대기가 안정한 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성층권과 열권이니까 나라.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대륙권, 수증기가 많기 때문이고요. 오존층이 존재하는 권은 이제 성층권이 되겠죠. 3번에 대륙권은 디귿이 되겠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 성층권은요 오존층이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니은이고요. 3번 중간권은요 디귿이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적게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고, 열권은요 기억이 되겠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이다. 4번 대륙권은요 니은이에요. 수증기, 그 다음에 기상현상. 네. 2번에 성층권은 오전층, 장거리 비행기, 항로. 3번의 중간권은요 대류가 일어나는 안정한 층이고 유성만층. 열권은요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는 안정한 층이 아니죠. 대류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층이고 유성만층.
그다음에 열권은 이제 오로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인공위성 궤도 안정하기 때문에. 자, 5번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4개 층으로 구분하고요.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륙권. 그 다음에 중간권 계면 부분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나요. 중간권 계면. 계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부분은 계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10분 쉬었다가 뒤에 문제 조금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복사평 이렇게 나갈게요.